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표심을 공략하며 13일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운동 첫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정식을 통해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제주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는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 문대림이 당선되겠습니다, 여러분! 원희룡 무소속 후보도 출정식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4년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을 마무리하고 더 큰 제주를 완성해내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바른 일꾼, 훌륭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통합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문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40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활 환경, 생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가 시키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지지자들과 자전거를 타고 원도심 상권을 누비며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실용과 개혁의 새로운 도정을 도민 여러분의 결단으로.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율동과 함께 이색 선거전을 벌이며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난개발을 막아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청정과 생태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우리의 비전, 우리의 향후 100년, 200년 방향으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공식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게시됐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등이 포함됐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외벽 등 440여 곳에 부착됐습니다.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 MBC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신보, 제주 CBS와 함께 마련한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대림, 원희룡 후보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열린 도지사 후보들의 토론회. 양강구도를 이룬 문대림, 원희룡 후보 간의 도덕성 공방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원 후보 집안에서 도유지를 침범해 불법 납골묘를 지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도유지인데 거기에 집안의 납골묘가 지사 재직 시절에 건립이 됐다면 그것도 불법으로, 그것도 지켜본 사람들은 호화롭게 조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의혹을 제기하시려면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제 주도권입니다. 저나 저희 아버지가 제 주도권입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공직자 줄 세우기를 냈던 적폐 세력이 문 후보를 돕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문대림 후보를 캠프든 밖에서든 돕고 있다고 합니다. 연정을 하려면요, 손잡으면 안 되는 세력과 결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배죽 세력과 결별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뭘 합쳤다고 뭘 결별하라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원 후보가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조 8천억에 되는 그 사업비인데 용역비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좀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문 후보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지 발언의 배경을 추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 걱정들의 목소리가 있다 해서 시류에 영합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고은영 후보처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기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문대림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선거, 네거티브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청정 제주를 실현하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나쁘끄러운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사 자체 초청 토론으로는 마지막 토론이었던 만큼 120분간 후보들의 날선 공방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6.13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선거 인수가 가장 많은 애월읍은 현직 도의원과 교육의원이 맞대결을 펼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선거 인수가 가장 많은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도심지와 근접한 데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이주민이 늘면서 인구가 3만 6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애월읍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 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초선 교육위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후보와 초선 도의원 출신의 자유한국당 고태민 후보가 재선에 나섰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해왔고 또 하나는 또 교육 행정을 또 오래도록 했습니다. 미래 예상하고 예측한 그러한 것들을 또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또한 공직사 생활을 통해서 소신과 원칙 그리고 추진력이 남다르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균 후보는 월동채소 주산지인 지역 특성을 살려 농업 데이터 센터 유치와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농촌 경제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농산물에 현지 경매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단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고태민 후보는 사람과 상품이 넘나들 수 있도록 애월 연안항 용도를 복합항으로 변경해 카웨이리를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애월항이 지금 화물부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항으로 해야 되고 LNG 기지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를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 문제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의원 지역구 31곳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끼리 맞대결을 펼치는 애월읍은 이주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고위공직자인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서귀포시 한 음식점에서 주민 100여 명을 모은 뒤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주택가에서 중국인들끼리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빌라 앞에서 중국인 남성들이 서성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30분 뒤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걸어갑니다. 이곳 빌라에 살던 중국인 35살 피모 씨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어제 새벽 0시쯤. 외출했다 돌아온 중국인 동거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충 한 달, 차 다니잖아, 한 달 정도면. 나 또 일찍 일어나고, 왜, 자기 또, 이렇게 들어오고 가니까 경찰은 CCTV에 잡힌 영상을 근거로 용의자 5명을 특정하고 추적했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간 피의자들 가운데 3명은 제주국제공항 3층 대합실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나머지 피의자 2명도 서귀포 시내 등에서 검거됐습니다. 피의자 42살 황모 씨 등 5명은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들로 숨진 피 씨와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체불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경위는 확인 중입니다만 다만 아마 임금 문제로 다퉜다 그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건 확인 중입니다. 지난 4월에는 제주 시내에서 중국인 5명이 금전 문제로 또 다른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불법 체류 중국인 간의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충전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 기술 가운데 바닷물을 이용해 충전을 하는 해수전지 기술은 국내 울산과학기술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이 기술을 활용한 등부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울산 MBC 조창래 기자입니다. 해수 전지를 바다에 담그자 여기에 연결된 등부표에 불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선박의 안전을 유도하는 등부표는 무거운 납축전지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해수전지로 대체한 것입니다. 납축전지는 바닷물이 들어가면 사용할 수 없지만 바닷물을 전기로 만들어 저장하는 해수전지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바닷물에 나트륨 이온을 추출해 음극에 저장했다가 방전 시 물을 양극 삼아 이 둘을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침수에도 끄떡없어 원자력 발전소 등의 비상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전지는 값비싼 리튬이온 대신 무한한 자원인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입니다. 바닷물을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고 사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그런 자원을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접근할 수가 있다는. 또 전지 충전 과정에서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수 전지 개발에 성공한 유니스트 연구팀이 상용화의 첫 결과물로 내놓은 항로 표지용 등부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인 바닷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신기술이 47조 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네, 6월의 첫날인 오늘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추자도와 중산간 이상에는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기온은 애월과 제주가 17도, 조천 18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의 낮 기온 24도 내외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구자와 성산 15도, 표선 1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5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오늘 산간 지역은 윗세오름 9도, 성판악 1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15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바다의 물결은 낮게 일겠지만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광주공항에는 방무가 껴 있고요. 그 밖의 공항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단독주택 주방에서 불이 나 내부 6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에 있던 고양이가 터치 방식으로 작동하는 전기레인지의 스위치를 건드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공개 장소에서 증거 보존을 위해 일반적인 허용 방법으로 촬영한 증거는 영장 없는 강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인근 주민들과 협약한 사용 기한이 어제로 만료됐지만
당분간 매립은 계속하기로 해 쓰레기 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계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제주도가 대안을 찾을 때까지 사용 기간 만료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약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동복리의 새로운 매립장이 완공되는 내년 1월까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한림읍 귀덕리에 기업형 임대주택 5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원 10만 제곱미터 부지를 한림 귀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지구 지정이 된 이번 뉴스테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1,800억 원을 들여 민간 임대주택과 영구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칼호텔의 도로 무단 점용과 불법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해 원상 복구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칼호텔이 공공도로를 허가 없이 사용해온 것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호텔 산책로 개방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서귀포 칼호텔이 부지 내 공공도로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첫 멸강나방이 발생해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해안동 밭작물에서 멸강나방이 발생해 긴급 예찰과 초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돌발성 해충으로 목초와 옥수수, 콩과 작물에 주로 발생해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내일부터 중문해수욕장 등 전국 6개 해수욕장에 실시간 이한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한류 위험지수와 조석 파랑 정보가 확인되고 영상을 통해 사고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한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부서지면서 몰려든 바닷물이 바다로 빠르게 돌아나가는 흐름으로 해수욕객을 먼 바다로 순식간에 이동시켜 사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